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훈입니다.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시대를 열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 국산화입니다. 한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IT 강국, 그 중에서도 반도체 강국이라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의 국산화율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에 불과한데요. 여러모로 보더라도 굉장히 국산화율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해외 투자액 중에 80% 이상이 해외로 나가는 모습들도 그렇고요. 근데 꼭 이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게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면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장비와 핵심 소재 정도는 국산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 K-바이오 분야죠.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 바이오를 구성하는 원료 의약품도 대부분이 또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고 해요. K-바이오도 빨리 어떤 원천 기술의 어떤 경쟁력을 갖춰가지고요. 좀 더 한 단계 높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좋은 사례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들 최근에 친환경 수소차 아시죠? 저희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소재 이제 원천 기술의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연료전지의 핵심이 되는 그런 그 재료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Hydrogen car has emerged as an eco-friendly vehicle.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has successfully localized the core material which is necessary to power hydrogen fuel cell vehicles.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여기서는 연료전지 관련된 뭐 소재나 그런 것들 만드는 중이고요. 이곳은 고분자 연료전지 전해질을 합성하는 장치하고 공정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공단량체인 FSV를 갖다 만드는 공정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스하고 FSV를 공중합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PFSA 중합체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개발하게 된 계기는 이 전해질이 수소차의 엔진과 같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상황을 보시면은 전량 일본하고 이제 미국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수소차나 수소산업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보라 술편산 이오니모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저희들 좀 약간 막 같은 거예요. 네네.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연료를 주입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전기를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런 두 개의 물질을 갈라놓는 저희들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Perfluorinated sulfonic acid ionomers used to depend on import as it is difficult to be produced. Therefore, the production technology that was developed by a domestic research team has a significant meaning. 저희가 합성한 전해질의 이온 교환 용량과 이온 전도도를 측정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기존 기술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는 새로운 화학 구조를 갖는 전해질을 합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The research team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studies to commercialize the manufacturing skills for the core materials of hydrogen cars. And it is expected to boost the growth of the domestic hydrogen vehicle market, as well as realize the eco-friendly hydrogen society.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핵심 분야에서 조금씩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경쟁력도 아주 탄탄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100톤 규모로 실제로 생산한다라고 하니까요. 빨리 이 물질을 적용한 수소 연료 전지차를 시중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발맞춰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올해 수소 연료전지 연구 개발 분야에 무려 1,257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생태계 전반이 마련이 되어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사례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드론 택시. 드론 택시. 네, 드론 택시의 신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드론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20분 만에 갈 수 있고 기존의 드론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먼 거리를 활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 드론을 이용하면 역액 운송도 가능하고 화물 운송도 가능하고 굉장히 도심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도심항공 교통 서비스 시장도 굉장히 확대 중입니다. 2040년이죠. 약 1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요. 이 미래 항공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우리나라 기술들이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UAM, 이게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부르죠. 관련 친환경 고효율 핵심 부품 개발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도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미래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인데요. 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에 내년까지 2,047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47억 원이요. 예, 우리도 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산업이죠.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이 방위 산업에도 이 무기 체계에 사용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올해 886억의 지원을 정해놨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600억이나 늘어난 엄청나게 큰 예산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좀 더 멋진 기술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